혹시 그런 비슷한 사기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한 번 또 사기를 당할 뻔 하셔가지고 어떤 건데요? 중고차 사기인 거거든요. 인도하는 날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만나셨는데 뭐랄까 덩치가 크시고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막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차를 일단 가져갈 거고 여기서 뭔가 하자가 발생되면은 그만큼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안녕하세요. 잡다의 미학 이동수입니다. 오늘은 요즘 최근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 양태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8년차 변호사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양태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8년차 변호사신데 네. 나이가 엄청 어리시더라고요. 저희 잡다의 미학 최연소 게스트 저랑 10살 차이 있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보는데 크리에이터로서 이분은 곧 100만 찍고 저 세상으로 가시겠구나, 저 멀리 가시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양태형이란 이름이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아마 이 컨텐츠는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웹드라마를 만드셔가지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당한 그 캐릭터를 맞습니다. 연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 중고 사기 같은 경우는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루하게 말씀드리면은 잘 안 보시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재밌게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웹드라마라는 그 포맷을 선택을 한 거죠. 혹시 그런 비슷한 사기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고 돌다리 두드려지고요. 그리고 저는 또 사기 수법 같은 것도 워낙 많이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당하는 경우는 없는데 최근에 저희 아버지가 한 번 또 사기를 당할 뻔 하셔가지고 어떤 건데요? 중고차 사기인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래 타신 차를 팔려고 이제 중고차를 내놨는데 그분들이 차량 상태를 보지도 않고 이거 몇백만 원에 사겠다 하고 땡큐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땡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냥 바로 입금을 먼저 해줘버린 거예요. 그 돈을. 쿨거래인데 쿨거래 이 정도? 그렇죠. 차량을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인도하는 날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만나셨는데 뭐랄까 덩치가 크시고 좀 위협적으로 이렇게 막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차를 일단 가져갈 거고 이 차에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자가 발생되면은 그만큼을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얼마가 감액이 될 줄 알고 저희가 그 차를 보내버리겠어요. 수리비 500 나왔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럼 그런 조건으로는 이제 안 팔겠다. 그 아버지도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쪽에서는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우리도 돈 줬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가져갈 권리가 있다. 차키 내놔라. 돈을 이미 송금을 했으니까. 이미 줬으니까 자기네들이. 권리 관계상 그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린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100% 사기일 것 같다. 절대 차키 넘겨주시면 안 되고 계속 안 가면은 경찰 부르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한 1시간을 대치를 하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이럴 권리 없으니까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너무 짜증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처벌할 수는 없죠, 그걸. 그게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이런 수법들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안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너무 실감나게 만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중고 사기를 당한 거냐,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사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웹드라마고. 저도 이제 버는데 사기가 당해서 별거 아니야, 좋았어, 100만 원 벌금해서 막 200만 원 늘리고 400만 원 늘리고 마지막에 민사가 남았어 이렇게 하면 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요거 말고도 이제 후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음 것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콘텐츠인데요.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증거 채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웹드라마로 풀어내는 컨셉인데요. 그것도 결국은 웹드라마니까 설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실제로는 외동인데요. 제 동생 역할로 이제 여동생이 한 분 나오시고 이제 여동생이 성범죄를 당해서 변호사인 친오빠인 제가 대신 이제 참교육을 해준다. 그런 영상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미리 먼저 볼 수 있나요? 나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죠. 약간 그 분노하면서 얘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진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요새 성범죄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종류가 하나가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들이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게 그쵸.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뭐 빠르게 삭제하거나 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네. 이런 데서 특히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SOS 전담 창구 같은 게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뭐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온다거나 하면은 24시간 내에 뭐 신속히 이쪽에서 지워주시기도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그 법률 상담까지도 원스톱으로 다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이런 쪽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디지털 성범죄를 당해서 유포됐을 때는 꼭 반드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런 이 영상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건데, 자기의 영상이나 사진을 다시 찾아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해가지고 대신 이제 처리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만약에 또 물리적인 성폭행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물론 이미 발생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재발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터인데, 그럴 네.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물리적인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증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증거를 잘 모아놔야 나중에 고소도 할 수 있고 재판까지 가서 그 사람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성범죄에서 가장 큰 증거라고 하면은 보통 뭐 DNA나 타액이나 정액 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 가시면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발생 직후에 즉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일단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뭐 옷도 빨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저 같아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씻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쵸. 더러운 걸 빨리 없애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성범죄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유실될 수 있으니까 이걸 알아두시면은 피해 직후에 곧바로 씻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해바라기 센터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죠.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쵸. 당한 피해가 오히려 나에게 도구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쵸. 필수적으로 꼭 해봐야 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 하면 현타가 좀 오기 쉬운 직업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저 너무 행복해서 왔어요, 그렇죠. 화이팅, 이게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그렇죠.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변호사로서의 그런 그 고충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변호사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를 겪고 있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분들의 감정적인 면도 좀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저야 뭐 소송이 이제 수십 건 수백 건이 있으니까 뭐 여러 일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인생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분들 인생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모든 사건 하나가 좀 막중한 좀 책임감이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이 사건만큼은 맡고 싶지 않은데, 혹은 이건 내가 진짜 한번 맡아서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사건들인 것 같아요. 요새 관심 있는 거는 당연히 영상으로 만든 그 성범죄 피해자 쪽이고, 사실 그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사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나중에 입증을 못 해가지고 상대방이 처벌을 못 받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안타까워가지고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성범죄라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실내,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서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얘가 먼저 꼬셨어, 우리 합의하고 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과정에서 또 2차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실제로 성범죄 사건들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성범죄 사건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나지는 잘 않아요. 보통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뭐 친구, 뭐 직장 선후배, 뭐 이런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어쨌든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는 거니까 한번 얘가 누구를 뭐 성범죄로 고소했다 하면은 그 안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퍼질 거잖아요. 그러면 또 가해자가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꽃뱀이다,
뭐라든지 뭐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다라든지 하기로 했다 혹은 뭐 좋아서 한 건데 나중에 뭐 돈을 목적으로 뭐 고소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얘가 무고죄야 나도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피해자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를 당한 것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이런 2차 가해 뭐 이런 시선까지도 견뎌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힘든데 서울시에서 성범죄 피해자들 그 2차 피해에 대해서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전문 변호사님들이 30분이나 이제 증거 소집부터 재판까지 과정을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구성원 내에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특히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SNS 게시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명을 해드리는 절차도 도와드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실질적인 절차들을 다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피해로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꼭 서울시에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퀄리티가 꽤 좋다고 해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6년 전인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네.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어머니가 예. 근데 그거를 갔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돈 없는데? 그쵸.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 제일 먼저 드는 마음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국가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다면 들어가서 어차피 내가 다 낸 세금이고 거기서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고 무상이라고 해서 절대 대충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시에서 이런 법률 무료 상담 같은 것들의 범위를 막 넓혀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직에서 보시면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법률 홈닥터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마을 변호사 이런 부분들도 마을 있거든요. 변호사가 뭐예요? 마을 변호사는 이제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 소속돼 가지고 일반적인 시민분들의 법률 상담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시 자체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살면서 변호사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제일 좋죠. 변호사 판사 안 만나고 살면 제일 좋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나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양태형 변호사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책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 교육합시다 이런 거 도와드릴게요 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그 변호사님이 하는 것처럼 사실 무거운 내용이지만 그걸 가볍고 재밌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전체 시민의 그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법률 지식도 많이 한껏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잡담의 미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